조선의 기록 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공식 역사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궁궐 우물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숙종 30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옥정이라는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 올리던 내인들이 며칠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상궁 하나가 내관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맛이 변한 것은 아니었으나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묘한 저항이 느껴졌고 물을 길어 올린 뒤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녀들의 기우라 여기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물을 기르러 간 어린 궁녀 하나가 우물가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궁녀는 창백한 얼굴로 떨며 말했습니다. 우물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고. 그것이 마치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천 조각 같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안을 돌았고 결국 내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실무를 맡고 있던 내관 김효는 신중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문만으로 일을 크게 만들 수 없다 여겨 먼저 직접 우물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김효는 몇 명의 내인을 데리고 옥정으로 향했습니다. 우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우물 테두리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물표면은 잔잔히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여우는 직접 두레박을 내려보았습니다. 줄이 천천히 풀리며 두레박이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갔을 그도 느꼈습니다. 분명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나 나뭇가지처럼 단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 같은 것이 물속에서 흔들리며 두레박을 스치는 듯한 감촉이었습니다. 김여우는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만 가득 담긴 두레박에는 아무것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여우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우물 속 깊은 곳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긴 장대를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긴 장대로 우물 바닥을 더듬자 장대 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물표면 위로 무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헝겊 보자기였습니다. 하얗게 바랜 명주 보자기가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채 장대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으나 물속에 있었던 것 치고는 형태가 온전했습니다. 오칠이 되어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여우는 그 자리에서 상자를 열어보려 했으나 내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궁궐 우물에서 나온 물건을 함부로 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누군가 숨겨둔 물건이거나 저주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김여우는 고민 끝에 상자를 그대로 보관하고 상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 보고했다가는 궁궐 안에 불온한 기운이 있다는 소문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궁궐 내 당파 싸움이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작은 일도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여우는 신뢰할 만한 상궁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상궁은 궁궐에서 30년을 지낸 노련한 인물로 중전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상궁은 상자를 직접 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상자의 형태와 오칠 방식을 본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상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러니까 인조 대왕 시절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급서했고 그 죽음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기에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는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물품을 여러 가져왔습니다. 천리경, 자명종, 서양 서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죽은 뒤 그 물건들은 모두 흩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세자빈 강씨마저 사사된 뒤에는 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궐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때 세자의 물건을 정리하던 궁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세자의 처소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는 세자가 청나라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늘 곁에 두고 아꼈다고 합니다. 세자가 죽은 뒤 그 상자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자빈이 몰래 숨겼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자를 모시던 내관이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빈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상자 이야기도 잊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년이 지나 그 상자가 우물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상궁의 이야기를 들은 김여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상자가 정말 소현세자의 것이라면 누군가 일부러 우물에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김여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여우는 홀로 상자를 마주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둔 방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의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물속에 있었던 탓인지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김여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를 잡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40여 년 전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왕실, 지금의 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여우는 상자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혼자 옥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각 그는 상자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우물 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천히 줄을 풀어 상자를 내려보내며 김여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비밀은 묻혀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죽은 이의 하는 산, 이가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상자가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자 김여우는 우물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궁궐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쇠연세자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의 넋이 편히 쉬기를, 그 한이 이승을 떠돌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여우는 상궁에게 상자를 우물에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우물 속에 있던 것은 그저 낡은 헝겊 조각이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궁녀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옥정의 우물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상자를 우물에 돌려보낸 지 보름쯤 지났을 때 김여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그 남자는 얼굴이 온화했으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김여운에게 말했습니다. 상자를 지켜주어 고맙다고. 그 안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여운이 그가 누구냐고 묻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상자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때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 줄 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김여운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여운은 가끔 옥정을 찾아가 우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우물 속 깊은 곳에 잠든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소현세자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시대는 아직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여운이 늙어 죽을 무렵 그는 자신이 믿는 후배 내관 하나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옥정 우물 속에 상자가 하나 잠들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언젠가 올바른 때가 오면 누군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배 내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고
또 세월이 흘러 자신의 후배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옥정의 우물 속에는 소현세자의 꿈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가 정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후대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영조 대왕 시절 임금께서 창덕궁 후원을 거닐다가 옥정 앞에 오래 서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소현세자의 손자였습니다. 그날 영조는 우물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곁에 있던 신하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신하가 그저 물이 고인 물일 뿐이라 답하자 영조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우물은 맑은 물을 품고 오랜 세월은 잊힌 진실을 품는다고, 때로는 묻어두는 것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했는지 신하는 알지 못했으나 영조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고 합니다. 옥정의 우물은 지금도 창덕궁 후원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궁궐이 텅 비고 왕조가 막을 내린 뒤에도 그 우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우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요한 물 표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깊은 물 속에 정말 무언가 잠들어 있을까? 역사 속에 묻힌 비밀이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합니다. 궁궐에는 늘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믿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은 때를 기다리며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소현세자가 꿈꾸었던 세상, 그가 이루고자 했던 뜻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물 속 상자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김여운도, 그 상궁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때로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옥정의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요히 물을 품고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속, 아무도 닿지 않는 그곳에 혹시 작은 상자 하나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소현세자의 꿈을 담은 상자가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누워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전설이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